김동완님? 그래 보여요? 그러면 안 돼요? 장관님. 네. 김동완 님이 장관님 너무 띄워준다고 그러네. 아, 예. 예, 장관님. 지난번 장관 청문회 때 일제 식민지 시대 국적 관련 장관님의 발언을 빌미로 해서 한노이 국정감사와 전체의 참석을 막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 친일파라는 비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그 조상께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순국을 그 임진왜란 당해에 전투에 나갔다가 순국하셔서 나라로부터 한성부 판관이라는 그 증직을 받고요. 조선시대 때부터 하셨군요, 그죠? 예, 서원에도 또 배향돼 있습니다. 그리고 을사조약에도 반대하는 을사오족 참수를 주장하면서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 중추원 의관을 하시다가 사직하고 상소를 내서 상당히 고초를 겪어서 저희는 일제시대 내내 큰 고초를 많이 겪은 집안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죠, 선조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국제보상운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참여를 하고 있어 저희는 일제시대 완전히 몰락한 집안이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몰락하셨다고요? 네. 아이고, 예. 그리고 김문수 장관님을 딱 이렇게 김문수라는 이름을 딱 떠올리게 되면은 위장 취업, 수배, 학적 제적, 투옥, 해고 등 그 노동운동가 김문수를 상징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기득권과는 거리가 멀고 아주 청렴하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관님을 민주당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노이 전체회의에 나오시는 것을 막고 막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은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저 개인의 도덕성에 관련된 것은 아무리 질타하셔도 제가 다 그걸 응답해야 되고 또 제가 밝히고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거기에 맞게 의원님들 질책이나 또 질문에 답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 기념회 사무총장 역임하셨죠? 예, 제가 전태일 기념사업회를 처음 만들고 만드셨습니까?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관 선생님, 목사님을 모시고 회장님을 모시고 제가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전태일 열사 어머니이신 우리 이소선 여사님께서도 문수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셨다는데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우리 전태일 동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1학년인데 매우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댁으로 선배님의 소개로 그 판잣집 바로 지금 쌍문동 208번지 전태일 선배가 지은 그 판잣집으로 찾아뵙고 노조 간부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계속 한자라든지 이런 당시 잘 모르셨기 때문에 한자나 이런 걸 가르쳐 드리면서 전태일 선배께서 하시던 대학생 친구가 나에게 있었다면 하는 그 대학생 친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노조 간부와 또 유족들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분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 제가 도지사 할 때도 도지사 공간에 모셔서 말씀을 듣고 늘 가깝게 지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야당 의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밖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던데 한때는 혁명을 꿈꾸다가 전향하였다고 해서 이 좌파 진영에서는 변절자, 대신자, 수구, 거구라는 비판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혁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대학에 들어가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부를 하면서 평등한 사회 그리고 다른 어떤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회 그리고 또 미래가 다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그렇습니까? 유토피아를 꿈꾼 것이 바로 소비에트나 중국 공산당이었는데
1990년대 바로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철의 장막이 거치면서 소비에트는 결코 유토피아도 아니고 정말 너무 제가 배우고 꿈꿨던 마르크스 레닌의 그 이론과 너무나 다르고 차별과 착취와 인권이 하나도 없는 억압된 사회라는 것을 알고 매우 고심하면서 이건 아니구나. 현실은 결코 유토피아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유토피아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이 난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안 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엄하신 거를 저는 국무회의 참석해서 찬성한 적도 없고 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만약 불러서 제가 참석했다면 적극적으로 이 계엄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계엄이 내란이냐 하는 부분은 그는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엄은 내란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계엄은 내란과 같은 것이다라는 이런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판단할 거다 이거죠? 헌재가 아니라 그거는 사법적인 그 법원의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헌재에서는 계엄이 내란이냐 하는 부분은 다루지 그건 않는 이제 것으로 제가 형사재판 할 테고요. 네. 또 헌재에서도 따로 판단할 것이니까 계엄은 잘못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 내란이라고 등식 이고를 시킬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란 범위나 내란 수괴나 내란에 대한 선전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생각합니다. 네. 장관께서는 청년 노동 운동가 김문수로서 약자에게 또 약자로 인해서 약자를 보면서 피와 땀과 눈물도 많이 흘려봤고 약자들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변함없으시죠? 예, 저는 이 약자들 특히 전태일 평화시장의 시다라고 하죠. 어린 견습공, 저도 견습공 출신입니다만은 그리고 광주 대단지 당시 성남이죠. 청계천에서 철거된 그 판자촌 빈민 그리고 또 한센인들 이런 가난하고 약하고 또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는 이 산재 환자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 청춘을 보냈고 또 그분들의 그 삶을 외면하는 것은 제 삶에 대한 또 인격에 대한 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절대로 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분들을 위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대우조선해양 그 하청지의 지부장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인 새창살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는 산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어야 되냐.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청업체의 이런 유치한 지부장이죠. 이런 극적인 시위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지나친 격차 그리고 인격적인 차별 이런 것들은 좁혀나가 한꺼번에는 못 고치지만은 꾸준하게 좁혀나가는 노력을 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도 있고 우리 기업에도 있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고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합니다. 아유, 예, 맞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 근로기준법을 많이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개정할수록 더 격차는 커지고 있고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에 비해서 임금도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5인 미만 전문직이 아니다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이것을 대놓고 차별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거 양극화해서는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소상공인협회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5인 미만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 작은 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작은 자영업에 다닌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자체가 원천 적용이 안 되는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5인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독 눈을 돌리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아직 때가 아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노동조합의 지도부에도 많이 호소를 해보고 또 정부에도 많이 호소를 해보는데, 첫 번째는 이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 지도층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하신 답변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문수 장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이 그러지 않아도 폐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각 연구원, 협회, 예를 들면 요식업협회와 미용협회, 또 다른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협회와 공동으로 조사하고, 또 대책을 어떻게 한꺼번에 못 고치니까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현장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노사 간의 대화와, 노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그 자영업자 단체와 또 그 자영업자 일하는 각 그 자영업 부분에 일하는 5인 미만 근로자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해결해야 된다고. 반드시 해결할 의지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김문수 장관님의 방금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의장님 뭐 하십니까? 예? 뭐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의장님 좀 제재 좀 해주세요. 하세요. 예? 네, 하세요. 민주당 쫄리십니까? 쫄리면 집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자 잘했어. 저 마저 들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김문수 지사님한테 굉장히 좀 민감하신 거 보니까 맞아, 김문수 장관님께 쫄리는 게 많은지 이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많이 쫄리시죠? 조금 더 돌리세요. 지금까지 국힘 중에 제일 잘했어. 이재명 대표나 김문수 장관이나 똑같이 경기지사 했는데 참 청렴하게 일 잘하신 분이 누굴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도 젊은 시절 공장 현장 근로자부터 시작해서 힘든 노동자의 권리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평생 노동운동에 몸담아 왔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다짐과 각오를 늘 되새기며 우리 사회에서 힘든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각오를 가슴에 담아 국회에 들어온 후 지금까지 10년째 줄곧 노동 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큰 보람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노동계 출신이면서 왜 무조건 노동자 편을 들지 않느냐? 이미자 국회의원들이 변했다 등등 많은 질타와, 그렇지만 우리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각오하면서